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새로운 공간에서 찾아뵙게 됐죠? 정말 느슨하지 못한 공간에서 근데 공간만 느슨하지 않고 여전히 저희 토크는 느슨할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부담이 되고 좋습니다. 그 상황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저희 이 느슨한 브랜딩 토크가 아주 소소하지만 그 작은 반응을 얻어서 앞으로 칸나이언즈 코리아와 함께 이제 송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회사원 채널과 칸나이언즈 코리아 구독해 주시고요. 더 재밌는 콘텐츠로 느슨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좋아하는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약간 머리가 약간 백지가 된 느낌이랄까? 너무 바쁘게 지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아니고. 백신은 잘 맞으셨나요? 아, 네, 여러분 제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1차 맞았는데 다행히 저는 별 탈 없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백시네이티드 돼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곧 맞으시죠? 한 달 후. 한 달 후에? 네네. 네,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네. 주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는 5개 광고. 5개 광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다 갑자기 5개 광고를 하게 됐죠? 저는 최근에 그 5개 광고 쪽 담당하시는 분이랑 맞다. 최근에 같이 걷다가 네. 뭐 어쩌다 보니까 자꾸 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5개 광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주제를 5개 광고로 네. 하자고 기자님께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네 5개 광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광고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가장 최신의 네. 아디다스가 가장 최신인가요? 네네네 네. 그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디다스가 선보였던 세계 최초의 액체 광고판 리퀴드 빌보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두 편의 광고 다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죠? 뭐냐면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5개 광고. 원래 5개 광고가 뭐 집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좀 비슷한 소재로 주요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를 좀 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소개드릴 광고판은 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5개 광고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세계 최초가 붙으니까 네. 뭔가 좀 확 끌어당기는 그런 게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저거 뭐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액체 광고판 네. 이 5개 광고를 확장시켜가지고 액체 광고판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 정말 수조로 된 그런 5개 광고판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중동 두바이 해변에 대형 아크릴로 된 수조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해변에다가 되게 예쁜 미니 수영장을 만들어요. 풀장처럼.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광고판으로 한 건데 한 3주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만드는데 네. 한 32명 정도 투입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 소형 수영장에 바닷가 앞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이제 5개 광고판이 만들어집니다. 이 광고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디다스가 중동 여성들을 위한, 그러니까 무슬림 여성들을 위한 수영복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그걸 좀 알리기 위해서 마련한 특별한 이제 5개 광고인데요. 아무래도 수영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수영을 해요. 네. 그래서 좀 유명한 그 한쪽 다리를 절단한 수영 선수인 다린 바바 이 수영 선수와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등반가인 라하 모하락 씨가 이 수영을 실제로 하면서 아디다스 컬렉션을 입고 수영을 하고 또 이 모습이 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두바이 아이스링크장이 있대요. 쇼핑몰에. 거기에 있는 대형 광고판으로도 실시간 생중계가 되는 이렇게 이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네. 일단 보면 너무 예뻐요. 이걸 그냥 보고 지나칠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되게 정말 시선을 네, 확 잡아끄는. 잡아끄는. 네. 그래서 또 아무래도 세계 최초를 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광고의 컬렉션에 쓰인 또 이제 중동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수영할 때 뭐 입고 하세요? 수영복 입고 하죠. 어떤 수영복 입고 있어? 저는 원피스를 입습니다. 비키니 안 입으세요? 비키니는 한 번 입어봤던 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저는 비키니 못 입겠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원피스 수영복 같은 거 많이 입고 뭐 네. 그런데 중동 여성들의 경우 수영장이나 그 바닷가에서 수영복 입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나라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마 제일 그 좀 심한 규제가 심한 곳은 없지 않을까요? 못 입지 않아요? 수영복을?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아, 높은데 그래요? 이제 그 아디다스가 실제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우디 중동 여성들이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수영복을 자유롭게 입는 그 비율이 약 12% 정도. 왜냐면 좀 무슬림이다 보니까 신체를 가려야 되는 네네. 특히 여성들에게 굉장히 그 엄격한 그렇죠. 규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아디다스가 묘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수영이라는 스포츠가 요즘 수영 배우시죠? 네네. 마침. 네, 마침 배우시는데 네. 재밌으세요? 아, 물에서 노는 건 좋은데 잘 못해가지고 제가 자꾸 트래픽잼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압박이 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수영이 사실 되게 재밌잖아요. 네. 잘 해도 재밌지만 못해도 그냥 둥둥 떠있기만 해도 재밌는데 이 아디다스가 수영이라는 스포츠의 재미를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된다는 생각하에 네. 비욘드 서페이스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영복 입을 자유는 자유롭지 않더라도 수영이라는 스포츠를 누릴 자유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솔루션으로 이 컬렉션을 이제 선보인 거죠. 그래서 부르킨이라는 제품을 선보입니다. 부르키? 네, 부르파라고 하는 맞아요. 부르카랑 비키니를 이제 합성해가지고 온몸을 덮는 형태의 풀커버 수영복을 선보입니다. 네, 네, 되게 예뻐요. 그냥 약간 잠수복 해녀, 같기도 네, 하고, 맞아 잠수복 맞아. 느낌이 나요. 해녀복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머리까지 덮는. 그래서 아디다스가 이제 이 컬렉션을 론칭을 하면서 이제 두바이에서 이거 선보인 건데 여성에게 정말 수영할 수 있는 재미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이 컬렉션을 이제 선보이죠. 그러면서 이 세계 최초의 빌보드 그 리퀴드 빌보드를 선보이는데 여기에 또 굉장히 다양한 크리에이티비티가 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뭐 아시겠지만 특히 해외에서 캠페인을 펼칠 때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종교적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만 그 문화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캠페인을 선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제 무슬림 좀 중동적은 그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제약들도 많고 그걸 함부로 정말 어설프게 다뤘다가는 역풍을 맞아요. 역풍을 좀 맞을 수 있어가지고 아디다스가 그런 면에서 정말 그런 부분을 잘 비껴나가면서 자유에 초점을 맞추면서 누구에게도 거슬리거나 해를 입히지 않고 되게 영리하게 캠페인을 펼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좀 종교적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이슈거든요. 근데 전혀 누가 봐도 이거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종교적 이슈도 존중하면서 아디다스 컬렉션을 되게 현명하게 선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이 광고가 너무 재미있었고 그럼 또- 그 수조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아니요. 거였어요? 아무나 그건 들어갈 수 아니었나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도전? 네,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도 보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 한번 인어 복장 같은 거 입고 해도 막 재밌을 것 그러니까요. 같고 되게 재밌었고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화두도 여기에 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전혀 모르겠죠. 네. 이게 그냥 우겨 넣은 건지 기획 단계부터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디다스가 이번에 선보인 그 수영복 콜렉션이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요즘에 해양 오염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되게 높잖아요. 네네. 환경 문제 때문에. 근데 가장 우리는 뭐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 주범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해양 오염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폐어망이래요. 나일론 소재로 된. 그래서 이걸 수거해가지고 네. 그걸로 에코닉이라는 소재를 만드는데 그 지속 가능한 소재로 또 수영복을 만들다 보니까 수영이라는 게 바닷가에서도 많이 즐기는 의류이기 때문에 네네. 되게 적절한 소재 사용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디다스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업계도 마찬가지고 뭐 나이키도 그렇고 H&M, 자라 뭐 이런 브랜드들이 워낙 옷을 좀 저렴하게 많이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좀 주범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들에서 요즘에는 지속 가능한 소재로 옷을 만들겠다고 되게 약속을 했어요.
뭐 몇 년까지 우리는 지속 가능한 소재 옷을 몇 프로까지 네네. 확장하겠다. 그래서 아디다스도 좀 그런 일환으로 이 수영복 컬렉션에 폐어망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뭔가 소재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수영이랑 그런 캠페인을 펼쳤죠. 그리고 이 비욘드 더 서페이스라는 캠페인이 이제 아디다스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 슬로건인데 또 이 캠페인을 누구랑 펼치냐면 그 수단계 영국인 중에 저도 처음 들었는데 아스마 엘바다위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도 이제 기사를 쓰면서 알게 됐는데 네. 국제 농구 연맹이라고 있는데 이제 네. 국제 스포츠 특히 뭐 올림픽이 됐건 뭐 그런 국제 스포츠를 펼칠 때 이 무슬림 중동 여성들이 이제 농구를 하잖아요. 근데 히잡을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스포츠 이렇게 기준 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 오히려 그쵸, 더 중요한 그쵸. 룰이다라고 네. 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 사회 운동가가 그런 무슬림 여성들이 그 국제 농구 경기를 할 때 히잡을 쓸 수 있도록 사회 운동을 펼쳐가지고 실제로 그 국제 농구 연맹을 설득해서 이렇게 좀 변화를 이끌어낸 되게 유명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중동 선수들은 히잡을 쓴 쓴 채로 농구를 하나요? 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사회 운동가랑 손을 잡고 브랜드들이 어떤 캠페인을 펼칠 때 주목도도 받지만 좀 진정성 면이라던가 좀 그런 부분에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운동가가 네. 브랜드와 함께 캠페인을 펼치면 뭔가 어느 정도는 검증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믿음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가장 본질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일단 광고판이 예뻐요. 진짜로. 그리고 보면 진짜로 수영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수조였으면 했어요. 근데 아마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오픈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예쁘고 내가 수영을 하고 싶어지게 만든다는 것만으로도 브랜드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에 굉장히 잘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좀 지점이 아주 참 현명한 캠페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이 아디다스의 리퀴드 5개 광고를 좀 키드 오게방. 네, 선보이게 됐습니다. 흥미롭네요. 흥미롭죠. 네. 그리고 좀 5개 광고 트렌드가 예전이랑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예전에는 5개 광고라고 하면 전통 매체 중에 하나잖아요. TV랑 뭐 라디오, 신문 이런 그러니까 것처럼. 보통은 빌보드라고 그렇죠. 부르는 네, 그것이죠. 빌보드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 평범한 빌보드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좀 더 이것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돼가지고 디지털이랑도 결합을 하고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쪽으로 더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 쓸모가. 그래서 이제 5개 광고도 이것도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건 뭐 유튜브가 됐건 SNS가 됐건 이렇게 디지털과 결합하면서 좀 확장성도 늘어난 것 같고 이제는 5개 광고가 원래의 목적이었던 어떤 길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지나가는 차량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 이제는 더 세계랑 더 넓게 연결되기 위해서 좀 디지털을 적극 활용하는 시대로 변한 것 같아요. 맞아요. 5개 광고 많이 집행해 보셨나요?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고 저도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에 되게 동의하는 게 옛날에는 정말 5개 광고 하면은 되게 전형적인 그 5개 매체가 있었죠. 정해져 있는 뭐 빌보드, 뭐 버스 광고, 네. 뭐 지하철 광고, 스크린 도어 이런 것들이 그냥 보통의 5개 광고였는데 이게 점점 다른 매체들이랑도 결합되고 있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참 그런 전형적인 5개 광고들을 하면서도 좀 더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광고로 안 쓰는 건물을 다 막 랩핑을 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정말 어려워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하는 게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왜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냥 얄팍하게 아는 상식으로는 규제가 많다. 맞아요. 그러니까 5개 광고는 다른 광고도 다 규제가 많긴 하지만 정말 5개 광고만큼 규제 많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예요? 네, 왜냐면 5개라는 게 바깥에다가 건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광고를 했을 때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은 다 보게 되는 건 거잖아요. 전체 관람가구나.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이게 도로변에 있으면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쵸. 운전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것에 거슬리는 것들이면 또 안 되는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에다가 만약에 뭐 그런 광고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5개 광고를 사업으로 돌리려면은 그런 뭔가 사업을 따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 미리 절차를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막 철거를 내려야 해야 되고. 된다거나.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또 그거를 집행하는 클라이언트라던가 뭐 광고회사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을 해보려면은 항상 클라이언트에게도 미리 고지를 해야 돼요. 중간에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국내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죠. 쉽지 특히 않죠. 이런 걸 많이 해보신 분들이면은 아 그쵸 뭐 그럴 수 음. 있죠라고 하고, 그래도 이런 임팩트 뭐 PR 효과를 음. 위해서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진행이 이렇게 슬슬 될 수 있는데, 보통의 이런 것들 안 해보신 분들은 그쵸. 아니 왜 내가 큰 돈 네, 큰 들여가지고 버짓을 했는데. 들여서 하는데 왜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걸 철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약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시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광고제에서 보는 되게 와 이런 재밌는 5개 광고들을 해? 맞아요. 라는 거를 국내에서 보기가 조금은 어렵다. 뭐 색상 제한도 있고 뭐 글자 수 제한도 있고 이런 완전 거. 색상이나 글자 수 제한 같은 건 저는 못 봤던 것 좀 같고요. 기억에 오히려 남는 규제가 있었을까요? 뭔가 그러니까 되게 발광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아니면 영상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사전에 허가받은 게 아니라면은 문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택시 위에 이렇게 모니터 같은 거 있어가지고 거기서 영상 네네네. 송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런 것도 안 됐었어요. 그게 그래요? 이렇게 운전에 방해가 방해가 된다는 된다고. 거고. 네.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도 되게 크리에이티비티는 좋은데 어떤 규제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행정적 절차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광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아까 건물 전체 외벽을 랩핑한 적이 한 번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 랩핑에 성공을 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신논현역 쪽에 그 구멍이 뽕뽕 뚫린 그 빌딩이 건물, 있어요. 네, 그 유명한 거기에다가 뭘 해보려고 음.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그 가끔 보다 보면은 건물 전체를 이렇게 전체 랩핑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비용도 엄청 많이 드나요? 많이 들죠. 다 근데 다 케바케기는 하고 네. 이런 건 얘기해도 되나? 과태료를 맞을 거를 사전에 조금 각오를 하고 네, 미리 그걸 책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좀 5개 광고가 만만치 않네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5개 광고 캠페인들 말씀드릴 것들 찾아보면서 이거는 담당했던 사람들의 의지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다 싶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숨어 있는 네네. 어려움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들어보면은 광고하시는 뭐 A 분들이 됐건 뭐 CD 분들이 됐건 그런 특히 5개 광고 외부에서 하는 활동들은 실제 일꾼처럼 현장에 나가가지고 막 잡일도 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완전 어린 연차일 때 버스 쉘터 광고였는데 거기서 막 향기 분사하고 막 소리 나오게 네. 하고 이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버스 내부에다? 아니요, 버스 쉘터. 정류장. 네, 정류장에 네. 있는 데다가.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할 때는 안 갔던 것 같고 다 설치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되게 여러 차례 갔었던 기억이 나고, 제가 최근에 운동을 같이 했던 그 5개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5개 광고를 설치한 곳을 거의 매일 가서 이게 지금 잘 붙어 있나를 확인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진짜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광고에 도전하시는 많은 광고인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빠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아디다스 리퀴드 빌보드는 하바스 미드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빠르게 두 번째 캠페인 네, 선아님이 제가 한번 할까요? 추천하신 걸로. 저는 그 방금 기자님이 말씀 주셨던 그 최초라는 그 부분이랑 좀 연결을 시키고자 네. 그 르노에서 진행을 했던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건 몇 년작이죠? 2020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최근이네요. 네, 그리고 올해 깐느 라이언즈에서
아웃도어 그랑프리를 음. 받은 캠페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캠페인명은 The Electric Village라는 캠페인이고 르노의 전기차가 있어요. 조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이 조에는 2012년부터 적은 수로 양산을 시작을 해가지고 주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에서 판매량을 이렇게 막 점점 늘려가고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첫 승용 브랜드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시다시피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내놓으니까 되게 전쟁이거든요. 그쵸. 정말. 네, 근데 이런 굉장히 치열한 시장 상황에서 이 르노 조회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채택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벌써 기대되는 게 네. 자동차라고 하면 뭔가 최첨단, 막 최신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또 5개 광고라는 점에서 좀 더 관심이 가네요. 이 5개 광고 캠페인은 조금 다른 방식의 5개 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다큐멘터리처럼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마을에 25명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을 이름이 에피라는 마을이거든요. 이게 프랑스에 있는 마을이에요. 네, 제가 아까 최초 이런 게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최초의 100% 전기차 도시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 마을은 프랑스에 있는 정말 산골 마을인데 우리가 서울에서는 극세권이라는 말도 있고 뭐 배세권이라는 그렇죠. 말도 있듯이 되게 가까운 데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에피라는 마을은 다 멀어요. 막 빵집도 15km 가야 되고 뭐 슈퍼마켓도 뭐 20km 가야 되고 학교도 30km 가야 되고 이런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가 너무 필요한 거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전기차는 한번 충전하면은 막 아주 멀리까지 못 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막 멀리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전기차를 쓰는 것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곳은 적절한 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르노는 이 공간을 선택을 합니다. 이걸 설명하는 되게 긴 13분 뭐 이 정도 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캠페인을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거주민들한테 에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되게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거 잘 알아요. 네,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 시골 농촌 마을 가가지고 거기면 되게 더 고령화돼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알것 같아. 나와서 서세원 나왔던 좋은 세상 만들기. 그건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래서 아는 막 게 너무 싫어 아들아, 내가. 나는 맞아요. 잘 있다. 네. 뭐 옆집에서는 맞아요. 편지 보내 영상 편지 보내는 거. 옆집에서 뭐 아들이 용돈도 보내줬다더라. 난 괜찮다. 저는 이거 젊은 분들 절대 모를 텐데. 다 모르시죠? 여긴 알아요. 알아요? 다 연세가 있으신가 보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알지? 여기 이거 진짜 옛날 건데. 까메코리아 연세들이 다 있으시네요. 장난 아니야. 네, 무슨 아무튼 일이지, 그런 게 생각이 날 네. 것처럼 그러니까 꼭 고령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분위기가 좀 그래요. 좀 그런 되게 느낌. 산골한 구수하면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지 느낌. 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여기 뭐 아름답고 뭐 평화롭고 뭐 그렇다. 뭐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는 뭐 큰 도로가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되게 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뭐 고립되진 않았다. 근데 친구들이 놀러 올 때 여기 좀 멀다고 그치. 얘기를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마을에다가 르노가 각 가정마다 자동차를 바꿔주는 거예요. 전기차로. 아예 없진 않았겠죠. 그래서 전기차로 바꿔줘서 11가구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로 바꿔준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기존에는 차 타고 뭐 쇼핑도 하고 뭐 학교도 가고 뭐 그랬는데 이제 약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전기차를 준다고? 그러면 나는 뭐 이게 경제적으로 어떨지를 좀 보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생태학적으로 어떤지도 나는 좀 검토를 해봐야겠어 이런 분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정말 그 좋은 세상 만들기 거기 나오는 느낌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름이 길버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이 나는 뭐 별로 그렇게 신나진 않아요. 근데 빨리 운전을 해보고 싶어요. 막 이런데 그 다음에 와이프분 나와서 되게 신나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이게 산골 마을이니까 과연 이 전기차가 언덕을 올라갈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기차니까 충전할 수 있는 설비도 이제 르노에서 만들어줍니다.
약간의 연출이겠지만은 이 조이가 이제 그 트럭 있잖아요. 거기에 실려가지고 막 마을 막 오면은 오기 전에 막 전주민들이 좀 모여 있어요. 25명 이 사람들이 다 귀여워. 모여가지고 그래서 네, 친구 막 사진 축제. 찍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길버트 할아버지 네. 길버트 할아버지는 자랑하려고 어디다 전화하는 것 같은데 되게 한국이랑 비슷하다. 그렇죠. 근데 막 이제 PD가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전화가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떤 어린이는 막 신발을 벗고 타요. 먼지 묻을까봐 그런다고. 그래서 되게 그런 귀여운, 네, 되게 소박한. 산골스러운 모습들이 막 보여지고. 또 르노 직원이 이제 기본적인 전기차 이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약간은 연출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산골스러움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음악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뭐 CD요? 뭐 USB요? 이래요. 여러분 그건 다른 행성에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여기가 정말 좀 도심화되진 않은 그런 곳이구나, 되게 순수한 곳이구나처럼 보여줘요. 프랑스. 네. 그래서 이제 조이가 이렇게 오니까 막 사람들이 이 차에 대해서 막 되게 애정을 보여요. 무슨 요즘에는 차 잘 안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평지인데 막 자동차 바퀴 앞에다 벽돌을 갖다 놓고 그리고 무슨 러그를 이제 자기는 안에다가 두 겹으로 깔 거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그 아까 그 되게 우리나라 할아버지 같은 그 길버트 할아버지. 네, 그 부분들은 되게 멋지게 차려입고 막 드라이브를 떠나요. 되게 유럽 감성이다. 그거 그쵸. 옷 차려입고 드라이브 네. 하는 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 뭐 쇼핑도 하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되게 테스티모니얼 광고처럼 자기네들이 이게 그러면은 한 번 충전하는데 얼마가 드는 거지? 뭐 7유로 정도 드네. 그러면은 이걸로 350km나 가면은 뭐 이거 굉장히 경제적인 거네. 막 이러면 옆에서 이거 되게 광고하는 것 같다. 이런 소리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 차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막 보여줘요. 대가족이 하이킹 떠나고 뭐 그런 식으로 특히 그 길버트 아저씨는 막 이 차가 또 그런 게 되나 봐요. 가까이 가면 차 문이 저절로 열리나 봐요.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저씨 괜히 막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열리고요. 이렇게 다칩니다. 막 이런 거를 해요. 그러면 막 그 할머니가 막 너 밤새 거기에 있을 거냐고 들어오라고 막 이러면서 변박하고. 귀엽다. 네, 그런 막 귀엽고 네. 되게 시골스러운 장면들을 보여주는 와중에 열심히 이 차의 장점들을 그렇죠. 엄청나게 소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다 보면은 조금 졸려요. 제가 오늘도 내용을 좀 다시 좀 보려고 봤는데 좀 지루하기는 했는데 얘기로 들으면 되게 재밌는데요. 제가 열심히 재밌게 한 거고 근데 진짜 조금 긴 감은 있어요. 아마도 잘라가지고 썼을 것 같고 네네. 영상은 케이스 필름이 좀 들었던 케이스 필름이 아니고 그냥 그 풀 전체 다큐멘터리 풀.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풀 테스티모니얼 아. 같은 느낌. 근데 제가 이거를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게 지금 말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5개 광고야? 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 수 있잖아요. 이야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그걸 생각 못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5개 광고라는 것의 그 범위를 좀 확장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약간 체험형 5개 광고 그쵸. 같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동차 자체가 5개 광고판 광고인 역할을 거죠. 하는 거네요. 그쵸. 이 마을 안에서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에피라는 마을 자체가 이 전기차가 얼마든지 산골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을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5개 광고이기도 한 것 그 같은 관점으로 거예요. 보니까 진짜 5개 광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5개 광고가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그런 전형적인 광고 형태에서 많이 이제 점점 벗어나고 있는데 디지털의 결합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의 결합도 있고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캠페인의 결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캠페인들이 꼭 5개 광고가 아니어도 하나의 매체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분류하는 것도 좀 헷갈려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인지
광고제 같은 데에서는 카테고리가 또 점점 늘어나기도 늘어나고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디지털 카테고리 안에 5개 카테고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5개 카테고리 안에도 디지털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캠페인을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여기서 상을 줘야 되나 저기서 상을 줘야 되나 그래서 이런 공동 수상도 좀 많은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거는 디지털이긴 한데 5개에 가까워 이러면서 안 주고 5개에서 상 받을 것 같아.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네. 아 대행사는 그 퍼블리시스인데 퍼블리시스 되게 큰 회사잖아요. 네, 완전. 네, 퍼블리시스 콘셀 파리라는 그런 곳에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 이 캠페인 필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케이스 필름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모든 그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전기차를 팔려고 광고에다가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는데 과연 전기차를 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몇 퍼센트일까요? 보수적으로 보자면 왜냐면 저도 지금 좀 차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네네. 되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살려고 생각하니까 쉽지 않아서 글쎄 한 20-30%? 근데 제 생각엔 네. 이건 자체적인 조사였을 것 같은데 7%라고 그 정도로 케이스 필름에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7%밖에 사람들이 전기차 살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머지 93%는 여전히 네, 전기차는 아직 좀 근데 전 공감 가요. 왜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사기 전에는 무조건 막 100% 전기차 사야지 막 이런 게 있었어. 환경 네네네. 생각해. 근데 실제로 살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유지 뭐 배터리 문제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안 사냐면은 여전히 좀 더 발전된 자율주행이 필요할 것 같고 인프라스트럭처도 여전히 더 필요하다. 맞아요. 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속설이 있어요. 전기차는 오르막길 안 올라간다. 맞아요. 아까 거기서도 네. 얘기한 것처럼 과연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많이 기술이 좋아졌고 인프라도 많이 깔렸기 때문에 뭐 더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불편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무리 광고에서 외쳐봤자 사람들은 별로 듣지 않는다가 이 르노 조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르노는 이렇게 사람들이 왜 전기차를 안 사는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100% 그 전기차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이 에피라는 곳을 굳이 찝는 건 거예요. 뭐 파리에다가 해도 당연히 될 텐데 굳이 더 접근성이 어려울 것 같은 마을 이런 데서도 전기차의 생활이 가능하다면 어디서나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맥락으로 이 그리고 캠페인을 또 했더라고요. 에피를 선정함으로써 그 캠페인 집행 비용도 굉장히 많이 삭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구가 너무 많으면 네.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최상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까 최초의 리퀴드 그렇죠. 광고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이들도 최초의 전기차 도시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그쵸. 달기 위해서 일부러 에피를 선택했을 아, 거다라는 생각을 그러네. 저는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광고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어떻게든 제품과 서비스에 최초, 최고, 붙이는 걸 좋아하죠. 최대를 붙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얼마나 사람들이 눈여겨보겠어 하지만 막상 정말 구매 시점에 가면은 그게 또 떠오르고 당연하죠. 그게 네. 붙어 있으면 거기에 손이 맞아요. 가거든요. 마음이 가.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히려 범위를 좁혀서라도 이런 최상급을 붙이려는 맞아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를 짜내는 방식,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전략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 주신 리퀴드 광고랑도 약간 결이 붙어서 이 최상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싶었어서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밌습니다.